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인터뷰 아나운서 국지일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커피 한 잔이면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죠. 한 잔의 위안으로 때론 소통의 수단으로 이제 커피를 빼놓고는 우리의 일상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 커피 시장 규모도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요. 국민 1인당 연간 500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최근에 커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의 커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바리스타 한 분을 모셨습니다. 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분이기도 한데요. 커피 이야기와 함께 부산이 커피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타 전주현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현입니다. 네, 앞서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리스타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국을 대표해서 그리고 세계의 이 스페셜티 커피 산업을 조금 성장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바리스타 전주현입니다. 네, 2019년에 그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을 하셨고 2년이 흘렀는데 2년 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2년이란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는데 네. 제가 이제 대회 우승하고 이후에는 대부분 커피 산지에서 커피 생산국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보내다가 팬데믹 조금 심해져서 한국에 입국을 했었고요. 네. 커피 산지에서 활동했었던 이유는 사실 커피를 소비하는 나라와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의 이 소득 수준의 불균형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커피 애호가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이 생산국의 이야기들을 좀 생생하게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커피 생산국에서 조금 많이 시간을 보냈었고요.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한국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지금은 좀 커피에 많은 관심은 있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조금씩 만나면서 이 커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이 네. 산업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대회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회가 약자로 하면 WBC인데 많은 오. 분들이 베이스볼이나 네, 복싱을 야구가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이제 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고 네. 요거는 이제 약 60개국이 참여하는 커피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또 가장 큰 대회이기도 해요. 우선 이 참여하는 60개국에서 먼저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고요. 네. 그래서 한 나라에서 한 선수만이 이 월드 바리스타 오. 챔피언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약 60명의 선수가 대회에 참여를 하고요. 네. 예선, 본선, 결선 똑같은 시연을 15분 동안 하면서 이 파이널리스트 6명을 선정하고 또 네. 6명이서 또 경연을 한번 벌려서 순위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네. 한 나라에 한 명이다 보니까 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게 또 심사평가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그리고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들어가져 있는 밀크 음료 그리고 나만의 이 창작 음료 이렇게 해서 총 12잔을 제공하는 네. 대회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네. 가장 커피를 잘 만드시는 분이 이제 제 앞에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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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네. 네, 그 이 대회가 유명 카페 프랜차이즈 호주 출신 바리스타 폴바셋이 우승했던 그런 대회로 알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 우승했을 때 폴바셋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폴바셋도 저랑 같은 대회에서 2003년에 우승했던 친구이고요. 네. 대회에서 우승했던 뭐 특별한 이유, 나만의 뭔가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아까 대회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렀고 거기에서 우승한 친구들이 다 나오는 무대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누군가가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고 누군가가 실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모두가 하나같이 뛰어난데 그 해와 그 트렌드와 또 얼마만큼의 자기 생각을 잘 실수 없이 잘 표현했냐 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2019년 대회에서는 크게 욕심 없이 재밌게 즐기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자라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럼 따로 우승을 목표로 한다거나 꼭 1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따로 없었다. 네, 맞아요. 저는 여기 대회에서 우승보다는 네. 이 대회에 꼭 한번 서보고 싶다가 오. 제 목표였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2009년도에 이 대회를 알게 됐는데 네. 그 당시 때는 바리스타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던 때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반대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께 뭔가 바리스타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 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무대를 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번 내가 서겠다라는 목표를 가졌고 그래서 사실 크게 우승에 대한 섰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경쟁이 치열할 테고 또 우리나라에서 한 명 뽑는 대회고 또 전 세계에서 한 명을 또 이제 뭐랄까요? 선발하는 그런 대회인데 준비 기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2009년부터 이 대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 10년 동안 똑같은 대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준비를 했고 1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군요. 네, 제가 2009년부터 도전을 해서 국가대표로 처음 선발된 건 2018년. 네. 9년 만에 국가대표가 선발이 되어졌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분들의 이 손기술은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세계 대회보다 한국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2018년, 2019년 이렇게 이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졌는데 2번 만에 우승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똑같은 룰과 똑같은 루틴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제 더해져서 하다 보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축적이 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2019년에 우승을 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뭐 방송 출연, 뭐 유튜브 여러 활동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대중매체에도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대중매체 활동을 했을 때는 저라는 가치를 조금 알리기보다는 이 산업 전체가 조금 커져야지만이 커피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국뿐만이 아니라 생산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의 이 타이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또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들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전주현 바리스타님은 언제부터 커피와의 인연을 갖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의 첫 인연은 아마 커피를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파트타이머로. 파트타이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파트타이머로 한번 일을 해볼까? 였던 게 그게 커피. 지금 카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커피숍? 같은 의미긴 한데 조금 다르게 그 당시 때는 칸막이가 쳐져 있고 안에서 흡연도 막 하셨던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다가 근데 우연히 제 친구가 자기 사촌 오빠가 카페를 오픈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제 연이 닿아서 본격적으로 커피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저희 회사이고요. 그러면 이제 용돈벌이 이렇게 파트타이머로 일하면서 시작한 커피에 대한 관심이 지금의 전주현 씨를 만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그 매력에 빠지게 됐고 사실 커피에 대한 매력보다는 정말 행운스럽게도 그때 파트타이머로 일했던 지금 회사의 팀원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팀원들과 뭘 해도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커피를 그때 마침 다루고 있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커피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바리스타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했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듣고 이게 뭐 하는 직업이지? 라고 궁금했는데 그때 그런 과정들을 깨기까지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지인들도 말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깨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다가 이걸 업으로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어느 한 명이 찬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우선 가장 가까운 예로는 이제 가족들이겠죠. 가족들도 왜 그걸 하려고 하냐? 제가 사회복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회복지사 해도 괜찮고 너의 원래 꿈이 유치원 선생님이지 않냐? 그걸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집을 나왔었어요. 그래서 파트타이머로 일했을 때 벌었던 돈을 이제 월세방을 구했고 이제 나는 이 일을 선택했을 때 행복한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지? 내가 아무리 근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해도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은 조금씩 흔들리는 나를 또 발견하게 돼서 그냥 집을 나와서 혼자 살게 됐고. 그러니까 집을 나왔다는 게 가출이 아니라 가출이 독립을 아니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독립을 하게 됐고. 독립을 했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가족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교수님도 많으셨는데 그래도 학교는 졸업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을 좀 잘 전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들. 친구들도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직업으로 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2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커피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오로지 그 커피 산업과 관련된 것들만
네, 커피 산업과 관련된 활동들만 해왔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성장해 있기도 하고 또 가족들도 그만큼 열정을 쏟아붓는 저를 보니까 또 저렇게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해 주시게 되더라고요.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스스로 잘 그걸 겪어오면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맞아요. 공감이 되네요. 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 커피 산업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많은 인프라가 수도권에 좀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커피도 그렇고 뭐 다른 산업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세계적인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히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했다? 오. 제가 바리스타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면서 네. 사실 지방에서 활동하는 바리스타라고 좀 분류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정보력이 좀 떨어지지 않아? 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모르겠어요. 그때는 또 어린 나이여서 욱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부산이 또 제2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네. 아니 부산이 지방이야? 그럼 다른 도시는 어떻게 활동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 부산이 커피 도시로 한번 되면 안 돼?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 문장을 뱉었던 그 서울 수도권 사람들에게 네. 반대로 뭔가 보여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오히려 오래전부터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영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국 하면 부산을 가장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하지만 영화 산업이 아니면 서울을 먼저 떠올리는데 커피도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대회, 두 번째 대회 때부터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네요. 네. 부산하면 커피를 떠올리게 하겠다. 네. 대단한데요. 그래서 제가 또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네. 2018년도에 제가 국가대표 선발전 처음 이제 네. 우승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해 뭔가 기운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부산 바리스타 분들의 자리를 뺏고 싶지 않아서 서울에서 예선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 해는 뭔가 기운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내가 부산에서 예선을 치르고 세계 네. 무대에 섰을 때 부산이라는 이 도시를 조금 가지고 부산에서 올라온 한국 바리스타야 라는 이야기를 좀 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해 때는 부산에서 예선전을 치렀었어요. 근데 부산에서 우승을 하고 한국에서 우승을 하고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네. 그래서 부산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알리려고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대화를 할수록 부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데 네네. 부산이 커피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처음 시작 때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이유를 또렷하게 찾지는 못했었어요. 다만 그냥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감. 네, 그 안에 우리 회사가 되게 올바른 생각, 저희 회사가 굉장히 이성적인 회사라고 이상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신감에서 사실 시작됐기도 해요. 근데 하나씩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좀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로 충분히 커피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는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항이에요. 일반 커피랑 다르게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있는 이 산업은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고품질 플러스 커피 밸류 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커피예요. 네. 근데 일단 고품질로 봤을 때 원재료의 신선함과 이런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에 입고되는 생두 원재료의 물량 95% 이상이 부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또 보관이 되어져요. 이런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보관될 수 있는 창고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거지 않을까? 부산으로 커피가 들어오니까 그 가장 싱싱하고 가장 좋은 재료를 바로 커피로 내리겠다. 맞아요.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 사실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부산시에서도 네네. 커피 산업에 대한 육성 이런 것들 발표했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던데 대중들에게 일단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안건들이 저희 산업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지고 저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인 도움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커피를 다루고 있는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되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되나요? 아직 이렇게 뭔가 딱 확정이 되어진 게 아니고 진행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우선 첫 번째는 대중들이 이 커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뭐 박물관이라든지 커피 문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은 단어 자체가 노출이 되어지고 관심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R&D에 대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실 계획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신기술